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뭐 이벤트로 편성이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경주부터 12경주 7경주 모두가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업 선수가 단 한 명도 출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또 강급자들이 유독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성민, 이기주, 신동영, 정태양, 윤현준, 배민구가 출전하고 있고, 직전 회차 선을 보였었던 28기 상위권 선수들이죠. 임재현은 졸업순위 3위, 원준호는 졸업순위 5위, 강민성은 졸업순위 6위, 석혜은은 졸업순위 2위 기록한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급자들과 신인 선수들 치열한 접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강자전을 뽑는 듯한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죠. 더군다나 7경주로 6경주에서 7경주로 확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1호경주 결승전에 이름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배당 가능성도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훈련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2조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경수, 김근영, 이찬우, 전영규,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경수, 김근영, 이찬우, 전영규,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태훈, 김철민, 정경호, 김민수, 박철성, 공태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회를 이끈 이태훈이 종속 유지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경호가 저치기로 2차권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김민수는 차신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재현, 양진우, 남용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임재현의 시속이 좋았어 그런지 몰라도 호미권 선수들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기호, 이로키, 전영규, 김명래, 이찬호, 충청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5기호의 선행을 3코너 저치기로 넘어선 이찬호가 가장 먼저 선창, 반바퀴 저치기 나섰던 전영규가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진규, 김배영, 김다빈, 전라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윤진규가 반바퀴 지나서 시속을 잡았고, 김다빈은 느려진 시속에서 추입 승부로 윤진규, 김배영을 모두 다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성, 이기호, 민선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선 강민성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차신 벌리고 출발했었던 민성기는 거리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본광, 임경수, 김근영, 강진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선 임경수가 2차권, 임경수 막한 김근영이 추입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송로, 김형모, 주효진, 경사권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간 이송록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기대를 모았었던 김형모는 막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우, 조재호, 강진원, 이유진, 김배영, 손진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재우가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조재호는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로 손재우를 제압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경수, 김근영, 이찬호, 전영규,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6경주부터 12경주 모두 다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일단 이번 편성 28기 신인 선수 졸업순위 3위 기록한 김재현이 과연 이성민, 김형모 견제 나가면서 우승차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민도 아쉽게 강급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1호경주 때는 추입승부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이성민, 아무래도 임재현도 득점 높은 특선에서 강급자 이성민을 인정하는 견주を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재현이 힘을 씁니다. 이성민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용모가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하고 손재우가 과연 뒷자리로 가느냐 앞자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임재현이 승부거리를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긴 거리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이성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현도 직전 회차 나름 선전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 점 때문에 이성민을 인정하고 본인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좀 승부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성민이 1호 할에 나간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7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이 7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련한 김형모가 7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형모도 우수급 선수가 아닙니다. 특성급에서 작년 내려왔었던 선수예요. 이성민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재현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이성민이 임재현 상대로 직선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서긴 하되 아무래도 찹차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 쪽이 복승 중심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민 쪽으로 분명 배당이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임재현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5기호를 할애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임재현의 뒷자리를 김용모가 막혀 나가게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이성민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현 중심으로 2, 3이나 2호 경주권 2, 3이나 2호는 2, 3이나 2호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성민이 특선에서 간간히 1호 경주 때는 머리까지 쳤었던 선수입니다. 취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임재현 활에 나간다면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순리대를 간다면 아무래도 7번, 2번, 3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7번, 2번, 3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하고 이성민이 넓게 보면 충청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또 과거 유성에서 함께 한솥밥을 잠시 먹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성민과 오기호가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삼복선에서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7번, 2번, 3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민의 취입이 유리할 것 같아 하지만 임재현의 버티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은데 이기주가 특선에서 강급이 됐습니다. 과연 이기주가 원진우를 상대로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에서는 결승은 못 갔습니다만 그래도 원준호가 상당히 좀 시속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지금 득점에서는 이기주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원준의 뒷자리는 이기주가 막혀 나가면서 취입기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이 있고 이수원이 있습니다. 앞선에서는 이차연하고 김다빈이 어설프게 힘을 써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가 타종부터 때리지만 않는다면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만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가 원준호를 상대로 직선 취입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원준호의 뒷자리를 김병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 이기주보다는 아무래도 원준호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젊고 시속감이 좋은 원준호라는 점에서 전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취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기주가 껄끄럽기 때문에 김병이 뒤에 달라붙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일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5번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가 힘을 썼는데 이기주가 좀 매운맛을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입은 이기주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기주 쪽으로 팔릴지 원준호 쪽으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나름 괜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개차는 2번 이수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3번하고 5번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1번이죠. 5번하고 2번은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1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하고 이기주가 분명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수원은 김비영만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 점 때문에 3복셋은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3번, 5번 양분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고 싶은 현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급자인 이기주가 과연 직전 회차 자신감 찾은 28기 신인 원준호를 상대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쌍승이 아닌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8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신동현 결승전에서 배민구에게 추입을 당하면서 2차권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컨디션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어이없는 경주도 펼쳐 나갔었죠. 굳이 안 써도 될 힘을 본인이 썼다가 작전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동현, 토요 경주 때는 상당히 좀 고전을 못했었던 신동현이 과연 9번광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신동현이 배제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라인에다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더군다나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번, 9번광을 아무래도 이번 신동현이 활에 나가고 5번이나 3번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번강이 힘을 쓰고 신동현이 몰고 갔을 때 9번강도 나름 시속감이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속감만 좋다면 이번 입장에서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단 9번강이 긴거리 나섰을 때는 신동현 추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1살 차이 나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한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번강이 때렸을 때 2번이 좀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전 회차 경주 성향을 보면 다소 좀 욕심이 많은 신동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리만 챙겨 나가게 된다면 3번이 막혀 나가거나 5번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 박철성이 직선 추임 대결만 놓고 본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인데 불안하죠.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9번강의 선행을 양진우가 막혀 나가거나 9번강의 선행을 박철성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신동현, 낙동강 오리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경주 보면 병주 되돌아보면 본인이 또 서둘러서 9번광이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신동현 쪽으로 배당이 팔릴지 9번강 쪽으로 배당이 팔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급자이기 때문에 신동현 쪽으로 배당이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번강의 양진우라든지 9번강의 박철성을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2번하고 4번의 연합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신동현 하는 거 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빠질 가능성도 3복선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2번이 유리한데 4번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9경주입니다. 정태영이 아쉽게 우수로 내려왔습니다. 과연 전경호, 김재영을 활에 나가면, 김재영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선에서는 선행력이 조금 어중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으로 버텨낼 수 있는 시속감은 못 됐습니다. 아쉽게 내려온 정태영, 아무래도 주도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 진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태영 입장에서는 정경호를 앞에다
두려고 할 가능성 정태양이 몰고 가고 김재영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호가 그랑프리 때 좀 그 연말에 좀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이걸 정태양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야 직선 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이 떨어지면 김재영 얼마든지 들이밀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하고 6번입니다. 자력 능력 갖췄었던 두 선수. 정경호도 마커 주평 선수가 아니고 또 특성급 물 먹었었던 선수를 안 점에서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이 1번, 6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김재영이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태양을 압박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6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전 1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이성록이 때려주고 정경호, 정태양, 김재영 순을 자리 잡는데 시속감이 좋다면 정경호가 짧게 가져가요. 그럼 정태양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5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태양이 빠지면 전 6번, 5번 나올 수 있다고요. 7번이 버텨내고 6번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7년생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번, 5번, 6번, 7번입니다. 6번, 5번, 6번,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정태영이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경호와 연합 펼쳐 나가고 넘어서면 5번 김재영과 협공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1번, 5번, 6번이 다 1번, 6번, 5번이 막 기다리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5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이 얼마만큼 내선 잡고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태양이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성록의 선행을 정경호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이성록의 틈새 공략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급자 정태양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려온 윤현준 과연 28기 신인 선수 1번 강민성을 상대로 취임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석도 직전 회차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5%는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괜찮았었던 강민성 때리고 윤현준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진규도 저력 있는 선수를 아는 점에서 윤현준이 마냥 강민성만 바라보고 견주력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윤진규가 강민성을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도 아무래도 1번을 의식한 견주력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1번, 5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도 타점 잡고 보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가 5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연합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특성급 강급자 윤현준, 특성급 강급됐었던 윤진규, 윤씨들이 아무래도 서로 좀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민석이 오히려 정민석의 선행 활약이 나가고 조재호라든지 윤진규가 후미권 당을 쫓아 나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민석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긴 버울 것 같아요. 아마 신인 선수 강민석이 넘어서게 된다면 조재호라든지 윤진규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강급자 윤현준 강급되기 전 저치기로 머리까지 쳤었기 때문에 배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윤현준이 강급돼서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1번과 2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가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현준이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윤진규라든지 강민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민성 졸업순위 6위 기록한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윤현주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5번, 1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5번, 1번,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조재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3차권에서는 조재호 틈새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음성 녹음을 통해서 조재호의 틈새 공략 가능성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특성급 물 먹었었던 윤현준이 강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강급 직전 분위기 좋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현준의 선전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28기 신인 선수 졸업순위 2위 기록한 석혜원 주드록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과연 석혜원을 상대로 직선 취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원이 타종부터 때렸을 때는 김민호가 석혜원을 활용해 나갔을 때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김민수가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석혜원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석혜원의 훈련 파트너가 임채빈이라고 딱 써놨어요. 수성팀하고 금정팀 선수들 요즘 금정팀 선수들 보니까 배민구 인터 내용 보니까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창원 가서 요즘 자주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팀 선수들도 또 창원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창원에 내려가면 금정하고 수성팀, 창원 A팀 선수들 어울리면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민수가 때려주면 아무래도 석혜원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시속하면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민호가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위까지는 버거울 것 같아요. 4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수가 때려주고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친분이 있는 두 선수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4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 쪽을 먼저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4번, 3번을 먼저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4번과 3번은 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김민수하고 김민호가 아무래도 25기 동기생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김민수가 긁고 김민호가 막혀 나가고 석혜원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민수 머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교와 김민수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혜원이 김민수 활용해 나가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김민호만 너무 견제 나가다가 오히려 김민호가 석혜원 밀어버리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이라고 한다면요 2번 3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4번, 3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 3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 김민호 한 명 빠지면 아무래도 이교가 호미권에서 틈새 누릴 수 있는 변성의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수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직전 회차 솔직히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결승전에서도 여유있게 주위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배민구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인터뷰 보니까 18년 만에 우승국 강급됐는데 요즘 창원에서 수성팀 선수들하고 동계훈련원 수성팀 선수들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선하고는 다르게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배민구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태훈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태훈도 마크 주평 선수가 아니라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이태훈이 힘을 쓰면 배민구가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훈의 선행 활휘해 나갈 수 있는 배민구의 직선 추입발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이 완급 조절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6번의 뒷자리는 이번 강진원이라든지 7번 전영규가 마케라 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진원보다는 그래도 특성급에서 아무래도 전용규하고 배민구가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배민구 뒷자리는 전용규가 막게 나가는 작전이 아닌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넘어서면 6번과 7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민구가 자칫 김두용을 앞에다 두는 견주냐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태원이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태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준원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전용규가 3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배민구 중심으로 팔려 나가는 편성에서 배민구가 빠졌을 때는 이태원의 강진원이죠. 이태원의 전용규 순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려본다면 3이나 3, 7경 주권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배민구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태원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3번 활에 나갈 6번 취입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6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강진원이 발치대 좀 살려나가게 된다면 요즘 전용규 선행도 조금 어중간합니다. 몸싸움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몸싸움에 강한 강진원이 들이대서 털어낼 수 있다는 점이 3차권에선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배민구 인정하고 이태원과 동반 입상 6번과 3번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